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흥미롭게 예. 중국의 어떤 소식들 그리고 한국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제 또 최근에 1월 5일 날이죠. 이제 그 발표된 그 소식들 갖다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새해 첫 소식이죠. 첫 소식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건 미국 매체라는 뜻이에요. 네. 한 매체에서 얘기한 게 2020년도에 중국 외교가 직면할 수 있는 세 가지 도전, 큰 도전, 그 주제여서 한번 이게 뭔가 한번 2022년 중국外交三大挑战 그래서 한번 봤고요. 네. 두 번째는 타이메일 정커가오 인타이 안전对화. 여기서는 이제 타이는 이제 대만이고요. 미국, 일본입니다. 정객이라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정치인을 얘기하고요. 가오라는 건 뭐뭐 하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안全대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 안全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안보를 갖다가 안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도양이고 이제 태평양인데 당연히 이제 인도 태평양 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좀 이제 쿼드가 이제 생각이 나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쿼드 하면 결국은 여기 나왔듯이 미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호주하고 인도인데 네. 이 제목에서 보듯이 중요한 게 대만이 여기 들어간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르와오 젠슈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 오는 이제 호주입니다. 그래서 체결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조약을. 지향은 앞으로 진일부 찌아쥐 아마 진일보에서 가속화될 것 같다. 중국과의 찐장 관시, 긴장 관계가. 네. 그렇게 될 것이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목은요. 제라치 중국 경제 주요 쥐다 파장空间. 이거는 제라치는 이탈리아의 전 경제부 차관이고 또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볼 때 중국 경제가 주요라는 거는 구비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발전의 공간.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 거고요. 10번째,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한매는 한국 매체가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북한은 조선이라고 하죠. 자오셴, 찐텐샹, 동부 하위, 파셔 부밍, 페이신치. 그러니까 동부해역에 어제 이제 그 발사한 그 미확인 비행물체, 미확인 발사체, 그걸 발사한 거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 왕원인이 대응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진핑, 인민일보인데 시진핑 주석이 체결했다, 서명했다. 중앙군사위원회 2022년도 1호 명령으로 전군의 동원, 이제 전군 동원 훈련에 서명했다는 거 이제 그 기사로 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오 빨리에 이건 중국과 유럽 간 열차예요. 2021년도에 1만 5천 열차가 운행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대1로하고도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준비한 주제는 중국의推动우허다고发表联合声明做出重要贡献. 중국이 최근에 이제 5개 상임이사국이죠. 5나라 이제 핵대국들이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새해라서 그런지 좀 굵직굵직한 얘기가 많고 뉴스가 많네요. 그러니까 외교적이나 어떤 뭐 예. 안보 이슈에서 맞습니다. 얘기 많은데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거 볼게요. 네. 그 미국 매체에서 얘기한 게 2020년도 중국 외교가 이제 직면한 이제 세 가지 큰 도전이다라는 이제 문장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건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전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 좀 신뢰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국제적인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현재 보면 중국이 이제 점진적으로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군사적인 방면에서 점차 계속해서 미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측에서 중국 지도부라든지 중국 꾸슈에서 중국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선전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이제 몇 년도도 지켜보면 중국에 대한 서양 국가들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 그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걸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호감에서 어떻게 하면 호감으로 그런 이미지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2022년도 올해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됐고요.
두 번째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캐파가 점점 경제적인 그런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여러 이제 국제적 여러 나라들이 그거에 대한 기후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빈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특히나 이제 중국 국내 발전하는 문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 둘 사이에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거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아닐까. 환경 문제라든지.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거기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중미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네.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점차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대만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압박하고 이런 측면을 전략적인 경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사실 양보할 수 없는 국가 핵심 이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얻을 건 얻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때 네. 2022년도에 과연 중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런 이제 전망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완화될 거라는 측면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완화될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대략 이런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만 문제 이제 다 해놓고 다 쓸수 있는 해결해. 카드, 뭐 군사적인 충돌 빼고는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5개의 핵 대국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핵전쟁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그런 성명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완화될 것이다. 약간 이제 중미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약간 얘기하는 게 있고 네. 약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에서는 올해가 20차 당대 중국도 있고 또 미국도 이제 선거.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이제 대외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데 더 용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또 어떤 미중이라는 것이 손바닥이 또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명이 좀 강하게 나오면 또 이게 또 여기도 강하게 나오고 해서 좀 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나는 건데 전 소장님이랑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에는 선거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리가 지속될 것이고 예.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떤 예상되는 반응들 아무래도 후자 쪽이 좀 전개해서 높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물론 피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네. 보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한 11월 정도에 네. 이제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사실 중국의 20차 당대회도 10월 말 이후 11월 이 정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2차 당대회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딱 날짜를 정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소식 볼게요. 네. 다음 이제 대만, 미국, 일본의 정치인들이 인도태평양 안전대화를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앞서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인도태평양 하면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쿼드를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대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보면요. 참고 소식에서 이제 인용한 게 뭐냐면 대만의 중앙사, 대만 소식을 갖다가 갖고 오는 10월 14일 날 일본의 전수상이자 아베가 대만 지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해역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우주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군사적인 협력, 정보 같은 교류도 이제 협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 이제 NSC 보좌관 경우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대만 지역에 다양한 미사일이라든지 무기를 공급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 미사일의 어떤 속도를 좀 더 높이고 강도를 세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사실 대만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중국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일본 열도,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지금 이제 한반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열도하고 그럼 센카쿠까지 연결되잖아요. 네. 그 대만 그리고 필리핀 이게 제1도련선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국방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막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해양 세력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 세력 이걸 지켜야 된다. 네. 근데 그 가장 민감한 지역이 대만이라는 거고 이 제1도련선이 무너지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또 그 밑으로 괌. 그래서 사실 최근에 미국이 호주를 굉장히 띄우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제1도련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괌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 밑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 호주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대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일본 자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대만이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핫 이슈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지정학적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외교도 결국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우리한테도 좀 숙제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네. 저희가 얘기한 방금 이제 호주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기사가 이거예요. 네. 1월 5일자인데 일본과 호주가 서명했던 체결했던 역사적인 조약을 앞으로 중국과 긴장 관계를 더 고조시킨다. 그런 기사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대응한 건데 뭐냐면은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호주하고 일본이 이제 목요일이죠. 그 지도자들 간에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 역사적인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양국의 국방과 안보 관련된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관계가 더 가속화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의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어떤 제3의 어떤 나라를 겨냥하거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하나 이제 코멘트는 뭐냐면 태평양의 태평이라는 것은 이제 안녕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아, 태평양의 태평이 태평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태평하다는 지역, 태평지거든요. 네. 我们希望太平洋成为 태평한 지역이지 인위적으로 어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분란의 조짐을 일으키는 그 양은 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멘트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국적인 사고가 이제 중국은 대륙의 개념에서 이 땅의 개념에서 이제 바다도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양의 관점에서 해양 세력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대륙에 대해서 약간 분란을 일으키고 해일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의 약간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 태평양 안보 대화부터 이어지는 이어져서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그거에 있는 대한 반작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는 뭔가요? 예, 다음 기사는요.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결국 자기 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발전 모델을 갖고 가는 건데, 이제 중국의 경제가 과연 어떤 발전 공간이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전 경제 차관이었던 그 제라치라는 분이 최근에 또 발표한 문장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2021년도에 경제라든지 코로나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가려고 하는 모습도 나왔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망이 자기가 볼 때는 밝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좀 생각해 볼 게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관념 속에는 일단은 자기 국내에 발을 디뎌놓고 자기 일을 잘 하자. 네. 그리고 나서 그런 기초에서 세계의 눈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외부적으로 오는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의 국가적인 종합 국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본 얘기인데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발전 어떤 로지라고 할까 그 논리라고 할까 그런 발전 방향
발전 모델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대한 발전의 공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도시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질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 그 다음에 농촌도 이제 좀 그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발전할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내수가 잠재적인 내수들이 이제 그 향상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측면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산업 부분에 있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 발전에 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이렇게 양적 얘기했습니다.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지적했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1월 5일 날 한국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발사체를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조선반도로 가니까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라이즈 부위,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은 몇 갑절 굉장히 소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 국면을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을 좀 삼가면서 좀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해결,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대화하자.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된다. 네, 대화로서 해결하자고 예. 중국에 또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참고 소식과 이제 그 황구식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겠냐, 갈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인민일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이 첫 번째 이제 2021년도 이제 1호 명령으로 낸 게 전 지휘부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군사적인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명령을 1호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변화라든지 전쟁이 발생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부파스. 그러니까 어떤 고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런 정신으로 좀 군인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 군인 정신. 무장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냐? 네. 결국 밑에 나와 있어요. 20차 당대회를 개최를 승리하는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내부 기강을, 이게 당군이 또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앞서서 예. 군기를 잡고 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관련되게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내 중국의 군대를 갖다 이제 내부 조직 강화하고 기강 강화한다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1월 4일 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상임이사국 유엔 상임이사 5개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3일 날 네. 공동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하는 걸 좀 피하자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0년도에 5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나라 지도자들이 만나서 얘기한 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 전쟁이라는 건 해도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공동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공동 명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댔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건데, 이 안에 약간 숨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중국이 조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핵정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마지노선을 친 거죠. 사실은. 그런 거고,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 이제 핵전쟁? 그러니까 결국 전쟁하면 핵전쟁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마지노선 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관계된 부분이고, 러시아도 핵 보유국이고, 중국도 대만 이슈가 있는데 이제 중국도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이 회담을 통해서 어떤 마지노선을 정하고 대만에 대해서도 더 그 선을 정해놓는 그렇죠. 그런 의도. 그런 의도가 사실은 뒤에 담긴 함축적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하는 건데, 왜냐하면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만으로 아까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은 네. 미국 뭐 미사일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걸 좀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가 이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노선을 딱 해놨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조금 완만하게 네. 좀 상황을 좀 국면을 갖다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20차 당대회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메시지도 되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역시 굵직굵직한 내용들, 또 외교적인 변화 흐름을 좀 잡아봤는데요. 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총평은 결국 이제 마지막 기사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가 결국 중국과 이제 유럽의 열차가 네. 2021년도에 개통돼 가지고 이게 1.5만 차례 열차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22% 성장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146만 개의 그 표준 컨테이너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대륙을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교역인 거잖아요. 교역.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중국에서 얘기한 1대1로인데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산업망이라든지 물류망이라는 것들이 대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해양을 막아봐라 무어탈이 우리는 대륙으로 대륙도 있다는 거죠. 예, 있다는 거예요. 교역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총평한다면 네. 결국은 대내적으로도 네. 군대 조직 강화하고 기강하고 20차 당대회 해야 되고 네. 외부적으로도 핵전쟁 이런 것들 막아야 되고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 중국은 1대1을 통해서 시장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혀간다. 관리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오늘의 그 멘트를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게 기사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맞습니다. 이국봉 박사님의 이 기사 큐레이션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 이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중국 정치를 읽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사로 아마 중국 정치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